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매 대행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과연 뭘 먼저 해야 될까? 이거는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도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뭐 좋은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아니면 광고를 뭐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착각입니다. 저도 구매 대행 하면서 뭐 매출 1억 이상 성과를 낸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스킬을 배워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말 같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면허를 막 딴 초보가 고속도로에 올라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선 바꾸는 법도 익숙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뭐 힘들 텐데, 옆에서 뭐 100km 이상씩 달린다고 해서 이거 무작정 따라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매대행도 똑같습니다. 뭐 프로그램이나 광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품이 팔리는 구조라든지 쇼핑몰 로직,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흐름 같은 거를 전혀 모른다면은 아무리 뭐 도구가 좋아도 결과는 기대에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대행을 진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구조를 알게 되면 의외로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 이걸 소싱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먼저 저는 중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고릅니다. 왜 중국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흔히 뭐 세계 공장, 뭐 세계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신상품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아이템도 발굴하기에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마진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추천해드리고 제가 진행하는 것도 중국 상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타오바오, 1688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사이트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상품 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품을 소싱하는 뭐 출발점인 셈이죠. 자, 2단계로는 그 상품을 한국에 있는 마켓,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입을 하지 않고 물건을 미리 사지 않고 상품 정보만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3단계.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구매했다. 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상품을 중국 판매처에 주문을 넣는 겁니다. 자, 4단계. 상품은 바로 고객에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배송대행지, 즉 중간 창고로 갑니다. 이 배송대행지에서는 상품을 뭐 검수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포장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단계. 이제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을 출고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세관으로 가요. 그럼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 국내 택배사로 이관이 돼서 고객에게 배송되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재고를 미리 우리가 사지 않고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가서 중국에서 구매를 하고 그 고객에게 보내는 구조, 이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물건을 미리 사두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본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구매 대행 시작할 때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무자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나요? 라고 하시면 저는 300만 원 들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발급받고 시작을 했고 그때 한도가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과 노동력입니다. 상품 찾고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처리하고 이런 것들 전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액의 자본금이 좀 필요합니다. 무자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영원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해도 비용이 필요하고, 또 판매 수익이 정산되기까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왜냐면 고객이 결제를 해도 그 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이트에서 그 결제를 할 때 체크카드로도 가능하지만 이런 정산 구조를 생각하면 신용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이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으면 중간에 자금이 너무 주문이 잘 들어오면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러면 자금이 막히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래서 뭐 선정산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혜택이나 뭐 자금 회전 면에서 봤을 때도 신용카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해외 구매 대행은 분명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지만 시간, 소액의 자본, 그리고 신용카드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뭘까요? 자, 사업자 등록입니다. 뭐 듣기만 하면 뭐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단계에 나눠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단계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뭐 이것만 검색하셔도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런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2단계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통신 판매 신고를 해야만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비용은 뭐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면 보통 한 일주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단계로는 마켓 이제 계정을 오픈을 해야겠죠.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마켓에 판매자 계정을 개설하세요. 뭐 심사받고 승인만 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찾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 뭐 집에서 한두 시간이면 전부 끝낼 수 있습니다. 뭐 처음이라 오래 걸리실 수도 있지만 보통 뭐 하루 안에는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내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죠? 시작이 반입니다. 자, 이제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 반자동, 대량, 수동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반자동 등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링크 하나만 붙여넣으면 뭐 이미지, 옵션,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편한데 저도 반자동 방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작정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 팔릴지 전혀 감도 안 온 상태에서 노가다처럼 상품을 계속 찍어내야 돼요. 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방식은 내 실력을 거의 올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품을 이해하고 상세 페이지를 다듬고 뭐 마케팅 감각을 키우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가 쉽고 계속 시간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처럼 기계적으로 수량만 늘리는 거죠. 자, 대량은 그럼 어떨까요? 대량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속도는 더 빠르죠. 수천 개씩 상품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고 근데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방식은 리스크가 이제 더욱더 커졌습니다. 뭐 지식재산권, 상표권, 이미지, 뭐 저작권 문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라도 걸리면 뭐 스마트 스토어 품질 점수 떨어지고 쿠팡에서는 퇴점 같이 뭐 이런 경우들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 AI 필터링도 워낙 또 민감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자동보다도 더 까다롭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 등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동 등록 분명 번거롭습니다. 뭐 이미지도 만들고 번역하고 뭐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들고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이 과정이 내 실력이 됩니다. 내가 직접 고른 상품, 내가 직접 만든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그리고 그 상품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요즘 방식입니다. 무조건 양이 아니라 상품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능력. 저는 지금도 수동 등록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마케팅 실력, 고객 응대 그리고 또 상품 보는 눈도 훨씬 좋아졌다고 많이 느끼는데 요즘 뭐 수동이라고 해서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쏟아부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시간을 이제 들여가면서 상품을 또 수동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무작정 찍어내는 반자동, 또 리스크가 큰 대량 등록 뭐 둘 다 나름의 장점은 있겠죠. 저도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뭐 물론 장점은 있지만 초보자라면은 반드시 수동 등록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상품 수가 아니라 뭐 상품 하나의 완성도가 매출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그걸 가장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수동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객 응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전화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전화를 즉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런 전화에 다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일에 손도 못 대고 하루가 다 가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못 받을 때는 그냥 자동응답 메시지를 설정해두고 시간 날 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응대합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도 덜해요.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 응대 꼭 급하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뭐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 응대는 뭐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에요.
오히려 급하게 대응하려다가 뭐 실수하거나 감정 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차라리 좀 여유를 두고 정중하게 안내 메시지 보내면 대부분의 고객은 뭐 충분히 뭐 이해해 줍니다. 뭐 그리고 막말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 안 팔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전 차단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지 감독 노동자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고객이랑 뭐 오래 거래하는 게 당연히 훨씬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핵심은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 더 중요한 게 내 루틴 안에서 고객 응대를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든 문자든 뭐 톡이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은 고객도 편하고 뭐 저도 힘이 덜 들어가게 CS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배송 기간인데, 중국에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프로세스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중국에서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면 중국 판매자가 이런 배송 대행지로 상품을 보내는데 보통 2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뭐 이건 판매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웬만한 중국 판매자들은 뭐 한 3일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끔 다 보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배송 대행지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뭐 포장, 검수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부터 걸립니다.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파손 여부라든지 구성품 누락도 다 확인을 해주니까 꼭 필요한 단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배송되는 과정이 있어요. 국제 배송, 통관, 국내 택배 배송까지 해서 이게 한 3, 4일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을 다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한 7에서 8일 정도, 넉넉하게 보면 한 2주 안팎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안내할 때 항상 영업일 기준 10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에게도 뭐 차후에 클레임이 있을 경우도 응대하기도 편하고, 고객들도 대략 뭐 그 정도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는 한 7에서 10일 정도 소요되지만 안내 문구로는 영업일 기준 10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안내하시면 응대하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주문하고 무조건 빨리 보내주세요, 며칠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전까지 도착 안 하면 반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자, 이런 고객들한테는 휘둘리지 말고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취소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배송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외 구매 대행의 전체 구조부터 뭐 준비해야 될 것들, 고객 응대, 배송까지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시작할 생각은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자, 결론. 지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 뭐 4가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먼저 하세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려면 사업자 등록 필수입니다. 뭐 요즘은 집 주소로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두 번째, 신용카드 준비하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신한, 뭐 국민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준비하시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어야지 뭐 타오바오나 뭐 이런 해외 거래처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중국 판매처인 타오바오 먼저 가입해보세요. 요즘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다 가입하는 방법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먼저 가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로도 등록을 해보세요. 등록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하나라도 상품을 등록을 해보시면은 이 프로세스를 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간혹 듣지 않나요?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복권을 안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첨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0에서 1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제 본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직접 해본 실전 위주의 정보와 팁을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